두 번째는 조국 대표인데 조국 얘기 전에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도 나와 있습니다. 좀 함께 보겠습니다. 광주 광산을 여론조사인데 민영배 의원이 57%, 이낙연 후보가 13%, 결정 안함, 투표할 후보 없음이 23%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광산을 해서 비례정당 투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자, 민주비례연합이 26%인데 광주에서 조국신당이 38%예요. 그러면 조국신당이 앞서고 있고요. 조국혁신당과 민주비례연합, 민주당이 위성정당이죠. 이 지지율 차이가 12%포인트 차이가 난다. 새로운 미래는 6%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선홍 행정관님, 조국혁신당보다 못한 민주당의 위성정당.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 선거에 더 크게는 이기고도 만약에 비례정당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이 조국혁신당보다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고 하면은 이건 뭐 이겼지만 약간 좀 찜찜한 승리처럼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저 금방 화면에서 보여준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잖아요. 민주당이 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여론조사가 완전히 이제 민주당을 역전한 여론조사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아마도 선거 국면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뭐 이미 이제 약간의 견제구를 던지고도 있지만 본격적인 견제구가 만약에 들어가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조국혁신당도 지금의 지지율을 뭐 유지하지는 못할 수도 있다. 과거 사례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국혁신당이 어떻게 보면 약간 태풍과도 같은 이런 돌풍 분위기는 뭐 그런 뭐 과거의 방정식도 약간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조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 민주당이 아마 좀 더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민주당의 대표였고 대권 주자였고 또 호남을 대표하는 지역 정치인이 이낙연 대표인데 지금 아까 민영배 의원과의 다시 한번 지지율 차이를 좀 보시면 자, 물론 아무리 이제 민주당의 타이틀을 달고 민영배 의원이 선거에 임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민영배 의원이 저 지역에서 열심히 했던 점도 있겠으나 그래도 민주당의 대표이자 호남 정치인 이낙연 대표인데요. 예상외로 이 지지율 차이가 상당히 지금 두 후보 간에 벌어지는데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어저께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낙연 그러니까 전 민주당 대표, 지금의 민주당은 옛날 민주당 아니다. 그래서 진짜 민주당 해보겠다. 그러고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보인 행보에 대해서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저 새 민주당 아니고 이준석하고 손잡는 거 보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니까 저 양반은 배신의 그 이름으로 좀 활동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규정을 좀 내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낙연 대표가 그런 믿음을 주지 못하니까 광주에 갈 때도 굉장히 지금 노심초사한 끝에 저쪽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도 다른 지역 출마하는 것보다는 저 지역에 가서 정면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낫겠다고 했는데 저거는 뭐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죠. 그 광주의 민심을 탓하기보다 확인해 봤더니 이번에 광주에서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민영배 의원이잖아요. 민영배 의원이 제 여론조사 이번에 같은 조사 결과 나온 걸 보니까 민영배 의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게 지역 주민들의 70%더라고요. 잘한 거예요. 잘한 강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강적을 물리쳐서 내가 정말 적자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보겠다고 하는 이낙연 대표의 전략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낙연 대표 또 저 새로운 미래 이런 결과를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굉장히 좀 저로서도 좀 안타깝다고 하는 거는 제3지대가 무너지는 것 같아서 뭐라고 얘기할지 잘 모르겠어요. 예, 자 박성규 전 대변인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선거 결과과는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조국 혁신당에게 가장 싸늘한 연령대를 꼽으라면 공통적인 여론조사에서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대가 조국 혁신당에게 싸늘한 것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한 조간신문에요. 저희는 이렇게 익명으로 했는데 아예 나이와 실명까지 20대들이 공개를 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방송 후에 조선일보 기사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실명을 공개했어요, 20대들이. 하지만 저희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 심의 규정을 따라서 익명 처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대 회사원 A씨 이렇게 얘기했어요. 범죄자가 유력 정치인, 무슨 넷플릭스 드라마 보는 줄 알았다. 남미 같은 데서 벌어지는 일 아니냐 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실명으로 인터뷰했습니다, 이분들. 20대 연세대 대학생 B씨. 우리 연세대는 왜 안 가렸어요, 우리 제작진? 대학생들은 극단 자체를 싫어한다. 조국 지지는 상상도 못한다. 20대 회사원 C씨. 평생 혹독한 경쟁을 해온 20대가 제정신이면 조국을 지지할 수 없다. 조민 조국을 보면서 저 당을 지지할 수 없다. 29세 직장인 D씨. 한편으론 윤석열 정부의 불만을 시원하게 대변해줘서 지지받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여선웅 행정관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청년 정치인인데 민주당에서 조국의 강 건너야 된다라고 목소리 높였던 청년 정치인 중 한 분 아닙니까? 20대들의 지금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실명으로 인터뷰했어요, 이분들 다. 다시 한번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조국 전 장관 그 논란이 있었을 때가 2019년인데 그 2020년에 민주당이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선거에서 대승을 했죠. 코로나라는 환경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국민들은 조국 그 장관 문제에 대해서 2020년 총선에서도 그 결과가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물론 20대에서 지금 낮은 지지도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전 국민적인 뭔가 조국 혁신당에 대한 응원과 지지가 있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뭐 구도 이슈, 뭐 인물 이 세 가지 이제 선거 중에 선거 중에 이슈가 가장 크게 작동하는데 그 이슈가 정권 심판론이다. 이 정권 심판론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잘 할 수 있는 정당 인물 이게 다 조국 혁신당한테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국 대표가 스스로도 얘기했던데 우리 당이 이렇게 잘 되는 건 민주당에게 실망한 사람이 많다라고 하던데요. 윤석열 정부 심판론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에게 실망해서 우리 당을 많이 찍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다가 서둘러 발언을 좀 수습하는 모양새도 있었는데 그런 심리도 있어요? 뭐 그거는 이제 조국 대표가 본인의 뭐 의견이 아니라 뭐 만났던 유권자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제 전달을 했는데요. 뭐 저는 뭐 지금 조국 혁신당 뭐 야권 파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이 일부 갔을 것이다 이렇게 조금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김광선 변호사님 20대들 발언 좀 보셨는데 수사해봤던 입장에서 봤을 때 조국 대표가 2심까지 지금 유죄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이건 뭐 먼 얘기가 아니라 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든 지지하지 않는 분들이든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이라서 질문 드리는 건데 1심과 2심에서 모두 다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 피의자가 3심 대법원을 곧 앞두고 당을 만들어서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 본인도 출마를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곧 대법원 3심이 선고될 텐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검사하셨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가장 기존의 어떤 정치적 고정관념에 물들지 않은 층이 20대라고 봐요. 그리고 투표를 행사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30대, 40대를 가다 보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성향이 생기게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극단적으로 가면 편향성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20대들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덜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20대들 입장에서 보면 조국 대표에 대해서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증명서 유죄해가지고 입학했고요. 대리시험 봤죠. 그다음에 자기 자녀 장학금 받고. 그러면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이 드는 거예요.
이 20대 입장에서 보면 사회가 굉장히 부조리하고 권력자를 위한 거고 가진 자를 위한 거라는 그런 관념에서 좀 탈피하게 있거든요. 아, 사회는 공정하다. 그러니까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열심히 취업 공부하고 아니면 뭐 정말로 나는 열심히 세상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 그런 거 어떤 부패랄지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뭐 상당히 거리가 있다고 봐요. 근데 그 20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이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기성세대들이 조 대표에 대해서 지지를 한다 하더라도 차마 20대들은 그런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20대로서는 당연한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꼭 20대만 저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6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